여러분,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한 해임 국민청원 계속 늘어났습니다. 결국은 21만 명을 넘어섰어요. 21만 7,913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이제 정부가 답해야 될 차례입니다. 정부가 답해야 될 차례. 참 황당한 일이죠.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수십만 명의 국민이 경제부총리를 해임하라 하고 직접 나선 적은 없습니다. 이게 촉발은 주식시장에서 일어났어요. 대주주 요건을 10억에서 3억으로 낮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동학개미들이 뿔이 나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해임을 건의합니다 하고 올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주식시장의 동학개미들 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한 해임을 다 찬성한다는 입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좀 그런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경제 실책에 대한 어떤 국민의 불만은 굉장히 커졌고요. 또 각계에서 요구하는 수준도 굉장히 높아졌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왜 이렇게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한 불신의 벽이 클까요? 그것은요, 맨 첫 번째는 기대에 대한 배신입니다. 기대에 대한 배신. 경제부총리 잘하겠지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지금까지 경제부총리나 기획재정부 장관은요, 나는 전문가다, 니들이 뭘 아느냐 하는 식으로 아주 굳건한 독자적인 리더십이라고 해야 되나요? 소신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입김이나 비전문적 훈수에 대해서는요, 아주 날카롭게 칼날을 날렸습니다. 그래서 그 소신을 지켜냈습니다. 2010년에 있었던 이른바 예산파동이 있습니다. 당시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우리가 바보냐, 너희가 예산권이 있느냐 하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당시에 윤정현 기획재정부 장관은요, 예산안을 그대로 밀어붙였습니다. 내가 더 맞다, 당신들이 틀리다 이렇게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어떻게 했죠? 재난지원금 결정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재정 건전성 논란할 때 어떻게 됐어요? 청와대나 여당에 이리 끌리다니고 저리 끌리다니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니까 줏대도 없고 소신도 없고, 청와대가 이야기하는 거나 혹은 여당이 요구하면 집행만 하는 거로만 보이잖아요. 집행하는 거로만. 이게 열심히 한다는 모습이 아니라 집행하는 정도로만 보이니까 도저히 이 사람을 믿고 신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요, 완전히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뚝뚝 떨어진 거예요. 뚝뚝. 결국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게다가 시장을 보는 눈도 굉장히 달랐습니다. 탁상공론의 그 전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인식하는 거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인식하는 것은 괴리가 굉장히 컸던 거죠. 괴리가 크다 보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괴리가 크다 보니까 그만큼 불신이 더 만들어졌다는 거죠. 당장 전세 절벽만 하더라도 그래요. 전세가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어렵쇼. 시장에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전세가 실거래가 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안 그렇잖아요. 본인조차도 전세 난변이 될 처지가 됐었잖아요. 본인이 의왕에 있는 집은 팔지도 못하고 지금은 이제 뭐라 그러죠? 이사비 주면서 이제 나가기로 했다고 해요. 마포에서는 본인이 전세 살고 있는데 쫓겨나고 그러면서 전세 난민이 되면서
그야말로 여론은 비판하고 조롱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게다가 9월에 취업자 수가 39만 명 급감하니까 또 뭐라고 했습니까? 10월부터는 시장이 회복될 거다. 야, 시장하고 본인하고 생각이 굉장히 달라진다는 건 결국은 시장의 신뢰가 잃는다는 거예요. 시장을 정확히 봐야죠. 시장을 정확히 하지 못 보면 그 정책도 중불나게 돼 있습니다. 결국 그 정책 자체가 안 먹히잖아 시장에서요. 게다가 조그만 그림에 매달린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재정 준칙에 관련돼서 유튜브 직강한 거예요. 유튜브 직강. 유튜브 직강 여러분들 들어가 보세요. 욕투성입니다. 욕투성. 예, 욕투성이에요. 아니 대부분이 경제 사령탑 이러면 여러분 있잖아요. 말 한마디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문우신 같은 경우는요. 스티븐 문우신은 절대 SNS를 하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가 굉장히 무서워서 경제가 뒤틀리고 경제가 왜곡될 수 있으니까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유튜브 직강하면서 오만 이야기 다 쏟아내요. 도대체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입이 무거워야지 입이 무거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결국은 본인이 유튜브 직강까지 해야 될 정도로 정책을 내면 바꾸고 정책을 내면 바꾸고 이게 빈번하게 이루어지니까 믿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게다가 임명 초기부터 패싱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청와대도 패싱하고 여당도 패싱하고 뭐 한두 개 패싱 당한 게 아니잖아요. 뭐 그린벨트 해제 없다고 했는데 심지어는 국토부 차관이 검토 안 한다. 아니 경제부총리가 그린벨트 해제해서 집을 더 짓겠다고 했는데 국토부 차관이라는 사람이 안 한다야. 이건 뭐 도대체 뭐가 뭔지 부총리가 차관급 수준인가요? 그러면서 결론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벨트 보존하겠다 해서 뭔가 이야기가 끝났잖아요. 결국 부총리 이야기가 묵살된 거예요. 묵살된 거예요. 그만큼 패싱 자체가 마지막 결정타였습니다. 경질설, 패싱 뭐 이야기 나올 때마다 문재인 대통령은 괜찮아 난 신뢰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 이후에 보면요 계속 어깃장이 났어요. 어깃장이. 쉽게 말하면 오죽했으면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이 훈수를 뒀겠어요. 오죽했으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마 홍남기 경제부총리보다 위에 있을걸요. 아마 상황부총리일 거예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이야기를 귓등으로라도 들었겠냐고요. 결국은요. 이 문제는 제가 생각해서는 임명권자의 어떤 의도라고 저는 봅니다. 임명권자의 의도. 경제정책 문재인 대통령 관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왜 관료를 신뢰하지 않느냐. 관료들 때문에 개혁이 안 됐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계속 듣고 후보 시절부터 관료들라 신뢰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경제부총리를 신뢰를 했겠어요? 결국은 당의 입장을 계속 대변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대변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정책은 얽히고 설키고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죠. 여러분 역대 부총리 중에 말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같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자, 윤정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산파동 당사자입니다. 네가 뭐하라 내가 더 잘 알지 하면서 끝까지 지켜낸 사람이에요. 최각규 참 오랫동안 재임하신 분인데 88 올림픽 이후 경제도약을 주도한 장본인 중에 장본인입니다. 박재환 여기도 마찬가지로 재정 건전성 관리 하나는 똑부러지겠습니다. 김동연 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소득주도 성장 잘못됐다.
이게 나타내면서 본인 스스로가 물러났어요. 나는 더 이상 연전하지 않겠다. 이게 소신이에요. 이현재 마찬가지예요. 벤처 육성하고 사실 IMF 외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디딤돌을 한 장본인이죠. 그 당시에 여권의 386과 갈등하면서 그래 난 나가겠다. 이게 부총리들이에요. 지금의 부총리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역사에 남을 거라고. 나라 곳간을 다 털어 썬 그런 부총리가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결국은요. 부총리의 소신이 나라 경제를 살려왔는데 과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나라 경제를 살릴 수 있을지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두고 볼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재정은 지금 펑크가 났잖아요. 앞으로라도 소신을 좀 지켜낼까요? 그거라도 한번 기대해 볼까요? 예,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